예, 안녕하세요. 최경훈입니다. 소셜스쿨에서 매주 진행하는 일요일 밤 독서방. 오늘 벌써 98회차인가요, 우리? 네, 8회차입니다. 예. 설 연휴 때 정말 저희가 안 세고 한 번도 거의 안 쉬고 명절이고 뭐고 그 가리지 않고 꼬박꼬박 그 매주 채워왔었는데 딱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 주 쉬었습니다. 그 4일 연휴여가지고 그 연휴 중간에 좀 하기가 좀 애매해서 한 주 쉬고 여기 오늘 이 책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트래픽 설계자. 뭐 워낙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글로벌하게 유명한 책인데 그 러셀 브런슨의 그 이 설계자 시크릿 시리즈 거의 3부작의 그 대미를 장식했다고 하는 그런 책인데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아마 올해 초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몇 번 다뤘던 것처럼 그 마케팅 설계자, 그 다음에 브랜드 설계자에 이어서 이제 그 완결판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트래픽 설계자. 이게 원본도 아마 이게 2020년인가 나왔죠? 원서가. 예.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지금 번역된 책을 지금 보는 거지만, 원본이 나오는 것도 그 러셀 브런슨 책으로 치면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닙니다. 상당히.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그 꿈의 고객이라고 해서 내 물건, 내 서비스를 사줄 진짜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 소위 말하는 그 가치 사다리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쭉 내 고객을 어떻게 만들고 육성할까? 이 퍼널 설계의 대가라고 했던 분인데, 이제 마지막 단에서 고객을 타겟팅해서 그 어느 영역에서 무슨 수단으로 어떤 광고를 통해서 끌고 올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라서 그 아마 직접 본인이 어떤 퍼널을 딱 상품 설계를 해가지고 손님을 모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광고에 먼저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 광고의 그 밑천, 그 밑바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뭔지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좀 풀어놓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꼼꼼히 읽지 못해서 우리 오늘 퍼널 설계 이쪽 러셀 브런슨의 대가 우리 정식 교수님 모시고 발제 겸해가지고 토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와 주시죠. 네, 예,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떴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설명지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트래픽 설계자, 최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트래픽 설계자는 이제 마케팅 설계자하고 브랜드 설계자 이어서 이제 트래픽 설계자 부분인데요. 마케팅 설계자는 이제, 다이렉트 반응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마케팅을 근간으로 해서 사실 만들어진 게 마케팅 설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설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반응으로 해서 바로 성과를 내는 거 중심이 아니라 결국 그것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고객들에게 브랜딩을 통해서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고객과 관계를 만들 건가 거기에가 초점이 맞춰진 것 자체가 브랜드 설계자로 본다면은 트래픽 설계자는 결국은 이제 고객을 유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유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광고를 통한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직경하는 미디어를 통한 방식도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트래픽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어, 책 전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드림백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드림백을 이용해서 어떻게 고객들과의 어떤 어,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이 책의 중심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총 이제 시크릿이 20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내용들을 다 제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1장, 오늘은 이제 중심으로 1장하고 파트 3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변화, 대화 지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책이 만들어진 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한국 상황하고는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과 조금 다른 지점도 있고, 현재 좀 이미 많이 변했어요. 이미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많은 변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가볍게 스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나오는 부분들 중에 1장을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시간을 배정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꿈의 고객은 누구인가입니다. 뭐 마케팅 설계자일 수도 그렇고 특히 이제 브랜드 설계자 쪽에서 이제 꿈의 고객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꿈에 대한 고객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꿈의 고객 부분들 이제 아바타를 인물 알렉시라는 인물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해서 뭔가 협의를 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물어보는 대상을 갔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벽에 이렇게 어, 알렉시라는 그죠? 그림을 붙여놓고 아바타를 붙여놓고 그 아바타에 맞는 고객을 답을 찾는 것 자체가 거기서 답을 찾는 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책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비즈니스 중요한 건 기업 자신이라고 오해를 대부분 하고 있다. 중요한 건 고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터널로 고객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온라인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 보다 깊은 수준으로 고객을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가 직접 부부로서 겪으면서 가졌던 고충, 그죠? 그런 갈등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그들 자신이 이미 현재 고객들의 꿈의 고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가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해냈던 것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들 자신이 꿈의 고객, 즉 그들 스스로가 바로 현재의 고객들의 꿈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진정 깊게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고객이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강을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의 고객은 크게 자기 문제를 접근할 때 세 가지 부분은 즉 사람들은 건강과 부와 관계 이 세 가지 핵심 욕구를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길 바라는 욕망은 세 가지 무엇인가라는 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모든 걸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든 광고 소재를 만들든 아니면 후속 코너를 구성을 하든 이런 걸 다양한 걸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시에 겨냥한다는 건 그만큼 성과가 얻어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쾌락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에서 멀어지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런 시트를 이용해서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보는 핵심적 욕구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쾌락을 향해 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식들을 책에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꿈의 고객들은 자기와 원하는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쾌락을 향해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방식들이 검색하고 이런 방식이 있을 때 결국 검색 청중이 어떤 거를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매 결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끼어들기 광고는 우리 주변에 매일 일어나는 건데 사실 페이스북이 끼어들기 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타임라인에 뭐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우리 관심사에 맞춰서 끼어들어 가지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그들의 관심을 행동을 끌어내는 방식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고객 접근 방식인 거죠. 그래서 검색 방식하고 이 끼어들 방식은 전혀 다른 어떤 장점들과 다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지만 페이스북은 광고를 이용해서 끼어들기 최초 광고를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트래픽 광고는 이미 구매할 준비가 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즉
검색을 한다는 거는 그 검색을 하고자 하는 고객의 구매 여정별로 자기 욕구를 구체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구체화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구체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검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끼어들기 방식들은 오히려 이런 관심사 기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어떤 관심사나 어떤 행동적인 형태에 대한 거를 분석해서 그 광고를 끼워 넣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단점은 뭐냐면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고객한테 후크하고 스토리하고 제안이 능숙해야만이 그게 광고 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를 여러분도 집중해 보면 그런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이버 같은 거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고객이 의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의도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얼마나 연관성을 제한하느냐가 클릭을 유발하는 거고, 그죠?